할 건데요. 일단 얼굴은 그 처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금 실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실력이 뭐 어떤 분들은 그림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스마일 정도를 그릴 수 있다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그림을 그냥 그릴 수 있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연습을 거쳐서 이 최종 목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목표를 뭘로 잡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실사, 사진 같은 그런 그림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반실사체 뭐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림체 위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림이라는 게 어쨌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복잡하고 그래 그 사실체에 가까운 그런 그림을 이제 많이 그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최종 목표치가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갔던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뭐 눈을 어떻게 그리니, 코를 어떻게 그리네 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스타일이나 그림체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그냥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각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의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자기가 주로 그리는 그런 방식대로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이제 나는 외우죠. 외워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지, 어느 정도 그냥 그때그때 마음에 따라서 이제 그린다 이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랜덤한 어떤 가치를 논하게 되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뭐 어제는 잘 그리고 오늘은 못 그리고 뭐 이래 버리면은 그게 자기 실력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최종 목표치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동반했을 때, 뭐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오래 쓴다거나 뭐 소위 말하는 설정을 많이 해 놓으면 놓을수록 더 자기 최종 목표치에 이제 가깝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뭐 한 3분 걸렸나 하는 요런 그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최종 목표를 최저치로 그린다. 요게 아마도 본인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 실력은 이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보이나? 자,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은 이제 이렇게 코도 그렸죠. 또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 몸은 더 과간이에요. 몸은 진짜 이렇게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이건 초등학생들 그림일기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저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그렸었으니까는 뭐 제가 그림 그릴 줄도 몰랐고, 근데 이제 중간에 연습이라고 하는 거, 실제 뭐 해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피라든지, 뭐 전에 초상화도 뭐 많이 그려 돌아다니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표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빠른 시간에 그냥 아무런 좀 자료 없이 그냥 쓱쓱 그렸을 때 요게 이제 결국에는 최저치의 드로잉 실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들한테는 이 최저치를 올려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다가도 내일 갑자기 이렇게 옛날 실력으로 돌아오면은 그게 본인 실력이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안 그리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나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뀐 이제 뭐 눈은 점으로는 안 된다. 눈썹도 있어야 된다. 코도 콧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들을 이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저는 이제 요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여러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요소들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 이게 결국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쭉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과정에서의 그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지는 이제 부분에서는 실제로 뭐 피사체에 대한 파악, 관찰이죠. 관찰. 그 다음에 관찰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인데 요 사이 지점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냥 막연히 100장이 되고 200장이 되면 는다. 사실은 100장, 200장을 그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명분 요소가 들어가면 느는 거죠. 근데 그냥 그야말로 숫자만 채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덜이 늘어요. 늘긴 느는데 많이는 못 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잘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많은 양을 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종이를 갈고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굴을 그릴 때 저는 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그라미는 일단은 뇌를 보호하고 있는 두개골 때문이죠. 근데 결국에는 뭐 이런 동그란 형태가 가장 이제 우주에서도 안정적인 형태잖아요. 뭐 표면적이 가장 적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은 그거를 채택해서 이렇게 둥그런 뼈 속에 가뒀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둥그런 게 가장 표준이 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죠. 대칭.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삐딱하게 그리면 사람 이상하게 보여요. 못생겨 보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삐딱하지 않게, 그리고 요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림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삽을 쑤셔 넣어주면 이렇게 얼굴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물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이런 건 이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안 틀리기 위해서. 실제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틀리고 그냥 바로바로 막 이렇게 어디 아이로봇 영화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림이 완성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컴퓨터나 그런 존재만 어떤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가능하지 실제 사람은 당연히 실수의 그런 산물이잖아요. 뭐 자주 실수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고 물론 가이드라인 없이도 잘 그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림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도가 트신 분들은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시는 게 나중에 최종 목표로
배우기엔 좋지만 배워나갈 때는 가장 이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배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그라미에 아무래도 뇌가 있다 보니까 뇌의 아래 부분, 동그라미 아래 부분에 눈이 위치하게 되는데, 절대 눈을 그릴 때는 이걸 안와라고 해요. 안와. 눈 한자에 이제 우리 뼈 구조에서 푹푹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눈구멍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눈 두덩이로, 두덩이 맞나? 눈 두덩이로 이제 눈을 잡는 게 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눈 하나만, 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윗꺼풀이 있고 눈동자가 있고 뭐 반사가 이렇게 반짝이가 있고 여기 앞에 뭐 근육도 있고 아래 커플도 있고 속눈썹도 있고 쌍꺼풀도 있고 뭐 이렇게 속눈썹도 아래 속눈썹, 윗 속눈썹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얘는 기본적인 이 안화 구조 안에서 아래에 이런 근육층도 형성을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게 눈이기 때문에 얘만 너무 집중하면 나머지를 파악을 못하게 되는데, 나머지 파악하는 거는 결국엔 이런 큰 개념이 결국엔 나머지의 비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제 크기들을 파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론 눈만 집중해서 그리는데도 안 틀린다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리는 거를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렇게 안와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이라는 구조가 나오면 코라는 구조가 얼추 보이죠. 지금 얘기가 눈이라면 코가 뭐 여기 있진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적절한 코 위치예요. 항상 그림은 어떤 지표나 좌표 같은 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 보니까 봐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어떤 이상향을 떠올리고 있어요. 뭐 잘생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코가 뭐 긴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를 이렇게 투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덮어씌우기 이런 거를 해서 얘가 그 사람과 비슷해지려면 코가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 등등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다 보니까 눈은 당연히 뭐 이쪽에 이렇게 있겠죠. 저는 전체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찍 그어요. 이러면 눈 작은 사람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인중 가운데 중심으로 그리죠. 왜냐면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그래서 요걸 그리면 바로 이쪽 반대편을 그려요. 요걸 그리면 바로 반대편을 그리고, 왜 그러냐면 대칭이니까. 그리고 요거만 제대로 다 완결 지어 놓고 만약 이거 그리다가 사실 이 눈이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서로 짝에 맞춰서 그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많이 안 틀리고. 자, 이러면 이제 얼굴이 거의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몇몇 가지 이제 정보들, 이제 귀의 위치. 귀는 대부분 코끝에서 눈썹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눈썹이 여기 있겠죠. 당연히 눈이 여기 있으니까. 요 안화의 끝부분에 이렇게 눈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런 거는 그냥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을 그려요. 이 목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자 혹은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목을 조금 더 이제 가늘게 그리는 게 굉장히 더 아이스러워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실제 목이 두꺼운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평면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선 몇 개 그어가지고 이걸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연필선 몇 개 그어놨구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최대한으로 이제 사실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심어주는 게 그림이라고 하는 오해를 안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더 여성스럽게, 아이는 더 아이스럽게, 남자는 더 남성스럽게 그리는 걸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쭉 그냥 아는 정보를 툭툭툭 퍼뜨려 놨더니 이제 어때요? 그냥 얼추 사람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은 사실은 이제 꾸미기 조금 더 디테일에 대한 버전이에요. 이건 큰 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쨌건 끝맺음을 하려면은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섞어서 그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눈썹부터 그려도 되고 눈부터 그려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이쪽 오른쪽, 원래 오른손잡이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시선 방향이 이렇게, 시선 방향 때문인지 어쨌건 이쪽 왼쪽 눈을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라, 편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눈 맞춰야죠. 이렇게 눈을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눈 위에는 당연히 눈썹이 있겠죠. 근데 눈썹은 눈보다는 더 길어요. 여기에 이제 미간이라고 하는 삼각형 지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털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여기 털나면은 밀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유전학적으로 왜 여기 털을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털이 너무 많아도 너무 이렇게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 이런 식으로 남성미가 좀 많이 돋보이게 되기 때문에, 뭐 남자 그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자 그릴 때는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콧잔등이 내려오게 되겠죠. 보시다시피 하나하나를 다 완성한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큰 틀에서 그 다음 큰 틀로 해서 점점 디테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동자를 이렇게 그려요. 어쨌건 그림이라는 건 매뉴얼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배운 요소들 챙기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거에 상의하는 건 얘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는 그런 투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좀 더 잘생긴 사람 혹은 뭐 못생긴 사람,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면서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잡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되도록 없이 그리면 좋겠지만, 어차피 생기는 과정에서 생겨버린 거는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는 입체물이라서 결국엔 여기에는 선글 명분이 사실은 없죠. 근데 그나마 빛이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비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입체물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림자가 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선이 그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필요 없는 선이에요. 약간의 톤 차이가 요 밑에 면이랑 요 밑에 면이랑 나긴 하지만, 굳이 선으로까지 표현을 해줘야 될 그런 대비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는 이렇게 콧 잔등의 오른편 혹은 왼편, 물론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선까지 좀 정리를 하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형태가 쓱쓱 지우면서 뒷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선을 확정을 지을게요. 눈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겨서,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있다는데 60억 인구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다못해 쌍둥이들도 은근히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그렇게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인상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게 결국에는 뭐 근본적으로 그림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만큼 그려내는 그런 부분. 저는 여기 밑에 애교살을 꼭 그려요. 왜냐면은 만화에선 이런 걸 안 그리잖아요. 네. 물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생략과 실제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표준이 되는 반실사체 정도인데 조금 더 그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면을 그린 거니까 그런 것을 명암도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깔아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빛 설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인중. 나중에 뭐 얼굴 해부학 하게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얼굴 해부학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영상을 지금 이제 해보자 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부터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어쨌건 해부학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인중 있잖아요. 우리 그 속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중 길면 오래 산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래 산 사람이 인중이 길다. 왜냐면은 사람은 결국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이제 안으로 잡아당기는 그 힘을 계속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피부 처짐 현상이 생기죠. 더군다나 어렸을 때 타고났던 지방층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잃어요. 엄한 데로 옮겨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중이 아니고 입술 위에 있었던 지방이 빠지면서 축 처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노인들은 인중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인중이 길면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산 사람들을 봤더니 다 인중이 길더라 라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 코밑 부분은 인중과 입술과 그 다음에 여긴 입술 두께예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도 두께지만 입술이 이렇게 해서 턱까지 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거, 여기고, 이게 요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턱. 그리고 턱은 요번에 뭐 어벤져스 보시면은 타노스 나왔잖아요. 타노스 같은 경우는 턱 엄청 길잖아요. 그 턱이 길면 어떤 근엄함, 그 다음에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관이 좀 튼튼해야 좀 노년이 편하다 뭐 이런 관상학적인 말도 있었죠. 그래서 뭐 남자들을 지금 남자예요. 남자 그리는데 턱을 조금 더 길쭉하게 그려주면 더 아까 턱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늘렸거든요. 요거보다는 좀 더 근엄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광대죠. 실제 사람들이. 근데 여기 광대 부분 즈음을 해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옆은 저기 뒤편에 있는 옆통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귀가 이쪽에 이렇게 걸쳐지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왜냐면 앞은 요만큼이니까. 그렇게 해서 귀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괜찮죠? 이렇게 볼도 닫아주고. 모가지는 이렇게 귀 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귀 뒤쪽을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사실은 이 어깨 지점은 이제 승모근이라고 하는 뒤통수에 붙어있는 근육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두 근육들의 합작이 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어라인은 사람마다 다르죠. 헤어라인이 없는 사람은 머리 벗겨져 있고 이런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마 여기서 이제 눈썹이랑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가서 만나서 내려와요. 여기서 제가 실제 측정을 해보면 한 2cm 정도 되려나 하는 정도고, 어떤 사람은 M자 머리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딱 닫혀진 사람도 있고 하죠. 귀도 그릴게요. 귀는 한 번씩 그냥 그려서 외워버리시면 좋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층층 구조가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 이유는 당연히 그거죠. 소리가, 음파가 이렇게 해서 귓구멍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명암, 목줄기 근육,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이렇게 굴곡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얼굴 그릴 때 제일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걸로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선을 안 그은 부분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인식이 되게 필요해요. 그건 바로 이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점으로 할게요. 어차피 선을 안 그은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옆부분도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 부분. 여기는 물론 광대겠죠, 광대. 점점점점점점점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요렇게가 앞부분이 되는 거고요. 광대도 맞춰볼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옆부분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면 얼굴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지금 이것까지는 뭐 큰 틀, 작은 틀, 작은 큰 틀, 뭐 이런 식이지만 나중에 디테일할 땐 당연히 뭐 선 깔끔하게 해서 표현을 하시면은 되고, 또 머리도 지금 헤어도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머리도 어느 정도 집어넣어 주면은 전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그릴 수도 있고, 거기에 나중에 이제 뭐 채색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명암들을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이제 더 뭐랄까 사실적인,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더 낼 수가 있겠죠. 구석구석을 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림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까지 필요하면은 제가 손을 더 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대로 그냥 올려도 될지. 하여튼 이렇게 얼굴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끝.